안녕하세요. 생활하부 패션 유튜버 루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이곳이 제가 제 방이거나 제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촬영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거두절미하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었습니다. 사람을 잃기도 했고 언어를 잃기도 했고 또 문화를 잃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통 문화를 굉장히 많이 없앤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의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전통 문화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 또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었고 굉장히 많이 규제를 당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복이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었을까요? 우선 제가 하는 이 발언들이 한복이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일제강점기의 영향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 그 외에 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컨텐츠를 찍는 것입니다. 분명 일제강점기 때 억압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맨 첫 번째로 고종 때부터 우리 한복의 억압이 시작이 됐었는데 고종 때는 원래 조선시대 옷 같은 경우에 보면 관료들의 옷이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이 단순화시켰고 외교관의 복장을 시작으로 양복을 많이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양복을 먼저 입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료들도 점차 옷을 양복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발령이 있었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복식에 대한 규제가 많았는데 또 일제강점기 때 들어서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요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빼바지와 고무신인데요. 이러한 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복식이 우리나라에 스며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화된 그런 복식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를 굉장히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한복은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일본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본 또한 한복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한복 개량 운동 같은 게 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여성의 한복을 보면 굉장히 저고리가 짧았었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치마 안에 굉장히 많은 속옷을 입습니다. 여성의 한복에는 그래서 단속옷 이런 바지류의 속옷들을 되게 겹겹이 입어서 치마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복식이 활동적이지 못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를 대서 한복을 계속 개량하기 위한 운동들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한복에 서양의 복식의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 서양 복식을 바로 차용해서 억지로 입게끔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복식을 되게 잘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더디게 받아들였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유교 사회가 우리나라에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몸가짐,
이라던가 그 차림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무언가를 되게 확 바꾼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몸빼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요. 몸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전시체제,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또한 굉장히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일본의 복식을 가지고 와서 입게끔 했는데요. 그게 바로 몸빼입니다. 그래서 몸빼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입게끔 억지로 규제화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을 보면 위에는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몸빼 바지를 입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몸빼 바지를 밖에서 입지 않으면 공공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했었고요. 또 대중교통을 절대 이용할 수 없게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은 억지로라도 몸빼를 입었었는데요. 하지만 바지라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여성에게 바지라는 것은 속옷의 개념으로 입던 옷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을 아예 바꾸지는 못했고 또 굉장히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복식들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는 계속해서 한복이 입혀졌는데 고위관측 사람들, 그러니까 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해외에 계속 교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식이 다 양복화, 양장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복이 계속 우리의 복식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1950년대에도 계속 한복이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볼 수 있는 예시가 영화의 자유부인이라고 아시나요? 그 영화를 유튜브에 따로 찾으면 또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보면 여성들이 되게 한복과 양장을 되게 번갈아가면서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입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복은 왜 없어졌을까요? 한복은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다기보단 오히려 그 이후에 없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근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기술,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었었던 서양의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수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욱 많이 받아들여진 게 양복, 양장, 기성복 이런 옷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부터는 이런 양복, 양장, 기성복 이러한 류들의 옷이 되게 혼용되면서 입혀지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가 들어서는 점점 이러한 양복, 양장, 기성복 이러한 옷들이 점점 우리의 복식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의 문화가 주류가 아니고 서양의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문화에 맞는 옷이 당연히 서양 복식일 테고 그 문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맞는 옷을 자연스럽게 입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60년대가 들어서는 이제 한복이 거의 입어지지 않게 되었고 특별한 날에나 한복을 입게 되었었고 우리의 주류의 복식은 양복, 양장, 기성복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당시 1960년대 신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한복이 사라진 거는 저는 굉장히 당연한 문화의 흐름, 현상이었었다고 봐요. 지금 21세기 우리 현대의 삶을 보면 서양의 문화가 주류가 되어 있고
또 동양의 문화가 비주류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는 복식을 입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 복식이 주류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굉장히 당연한 그냥 문화적, 사회적 흐름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복이 없어졌었다고 해서 이거를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또 현대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 한복이나 또 저처럼 생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색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요즘 이렇게 생활 한복이 생기고 있는 것이 또 문화의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있는 것이라고 굉장히 요즘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생활 한복이 그냥 당연한 문화의 흐름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고, 이제 또 이제 한복에 21세기에 맞는 한복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갖고 있던 아픔, 상처들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들도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아팠던 마음, 그리고 그때 당시 가졌던 피해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현상들을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제가 감사히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또 앞으로는 또 재밌는 영상들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저의 다양한 영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